진짜 개민폐야 개민폐. 이 프레데터 놈들의 오락을 위해 전 우주에서 이게 뭔 민폐냐고. 얘네는 너무 하남자스럽거든요. 엄청 명예로운 전사인 척 온갖 훅가시는 다 잡으면서 기본적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맨날 클로킹 상태로 스토킹이나 하다가 상대가 싸움 끝낸 후 지치고 긴장 풀렸을 때를 노려서 기습으로 선빵이나 때리고, 언제까지 그따위로 하남자스럽게 살 텐가.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6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입니다. 1시간 26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약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프레데터 시리즈에서 늘 보던 이야기, 그거를 좀 축약된 형식으로 3개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에피소드의 주인공 모두 모아서 최종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 시리즈에서 늘 보던 이야기는 이런 거죠. 프레데터는 강한 전사를 찾아다니는 종족이고, 이거를 사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냥 겸 결투 겸 테스트죠.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는, 이거는 자기들 종족 내에서 명예이기도 하고 즐기기 위한 오락이기도 한 것 같아요. 프레데터 종족에게는 이거 이상의 도파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생존을 위해서 사냥하고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생명에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프레데터는 생존과 무관하게 그냥 지들 명예와 오락을 위해, 그런 도파민을 위해 온 우주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학살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이거 우주 최강 민폐 민족 아닙니까? 너무 민폐야. 이 프레데터 종족은 말이죠, 볼수록 밉상이야. 생긴 것도 지읒같이 못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튼 그런 종족이라서 얘네가 나오는 작품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간 주인공이 있죠.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 캐릭터들은 프레데터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어. 보통 인간 주인공은 전사입니다.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대부분 군인이거나, 프레데터 영화 2편에서는 주인공이 형사였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싸우는 게 일이니까 전쟁이나 뭐 그런 걸 항상 하고 있어요. 프레데터가 멀리서 이 싸움판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타겟을 정하고 사냥을 시작하죠. 대부분 사냥감들은 허무하게 털립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인간들이 항상 있죠. 당연히 그 중에서 주인공이 최강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공과 프레데터만 남아서 1대1 대결이 벌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 주인공이 이기죠. 그래서 다른 프레데터 종족들이 와서 그 인간 주인공을 리스펙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끝나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이번 작품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는 3명의 인간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중세의 바이킹 전사들이 등장합니다. 바이킹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주인공이 여자예요. 방패 2개를 무기로 쓰거든요.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있는데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방패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방패를 잘 써. 방패의 모서리를 날카롭게 갈았나봐. 방패를 공격용으로 쓰는 거예요. 양손에 방패 하나씩, 방패 2개를 들고 전쟁에서 진짜 무쌍을 찍습니다. 엄청 강해요. 이 작품에서 가장 훌륭했던 점, 액션이 진짜 괜찮아요. 박진감 넘치고 엄청 잔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의성이 대단해요. 냉병기 시대의 목숨 건 싸움을 묘사하면서 동작이나 여러가지 주변 상황을 활용한 액션들, 창의성이 넘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냉병기 시대 전투거든요. 이 두 에피소드가 연달아서 굉장한 액션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무튼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바이킹 여전사,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후에 프레데터가 등장해서 주인공의 동료들도 엄청 강한데 그 동료들이 대부분 프레데터에게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주인공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고, 특히 항상 프레데터가 공략을 당하는 약점이 얘네는 기본적으로 적외선 시야잖아요. 체온을 감지해서 타겟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라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이 그걸 간파하고 차가운 얼음 물속에 들어가서 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일본이 배경이고 역시 중세 시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2명의 무사가 있어요. 둘이 자라서 한 명은 출세해서 어디 커다란 성 같은 데 살고, 한 명은 떠돌이 무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떠돌이 무사의 캐릭터가 주인공, 라이벌의 성에 침입해서 부하들 막 쓰러뜨리는 액션들 나오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에피소드도 액션이 굉장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검입니다. 아무튼 주인공이 결국 라이벌이랑 대결을 하는데, 라이벌이 성의 거의 꼭대기층에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부가 끝나거든요. 프레데터는 보고 있다가 항상 승부가 났을 때 끼어들어. 승부가 난 것 같으니까 프레데터가 등장해서 주인공이랑 또 싸움을 벌이죠. 싸우다가 둘이 같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래에 연못이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먼저 밑으로 떨어졌던 라이벌이 연못에 빠져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레데터랑 주인공이 싸우는 거 보고 얘도 끼어들어. 결국 2대1 싸움이 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프레데터를 쓰러뜨리고 라이벌도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게 되면서 주인공만 살아남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좀 특이한 편인데요. 몸으로 싸우는 격투 액션이 아니고 비행기 전투가 나옵니다. 제가 프레데터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닌데, 프레데터는 항상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총알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2차 대전 시대가 배경이에요.
정비병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주인공이 전투기 파일럿이 아니고 정비병이에요. 정비병인데 하늘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걸 보고 뭐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 타고 참전을 하는 내용. 전투기 배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전개는 다른 프레데터 에피소드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동료 족투기들 다 격추되고 주인공만 남는데 기본적으로 프레데터 싸우는 인간 캐릭터들이 그냥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프레데터의 약점을 공략하는 식으로 싸우잖아요.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특히 완전한 두뇌파 같은 느낌이라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프레데터의 전투기에 맞서 싸웁니다. 이 에피소드 액션도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액션 장면들이 다 엄청 재밌어요. 아무튼 결국 전투기 대결도 인간 주인공이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프레데터가 타임머신 기술이 있는 건가? 아니면 보니까 주인공이 냉동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백 년 동안 냉동 상태로 있었나봐. 냉동 캡슐 같은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거든요.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외계 종족이 있어요. 우주에서 강한 전사들을 모아서 냉동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자기들이 중요한 의식 같은 거 할 때 몇 명 깨어서 투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엔딩 쿠키에서 이 냉동 캡슐들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캡슐 안에 그 영화 프레이의 주인공도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작품의 3명의 주인공이 냉동에서 깨어나서 어떤 의식 같은 거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프레데터 수천 명이 관중으로 있는 콜로세움 같은 곳에 단상 위에 보스 프레데터가 있고 주인공 3명한테 서로 싸워서 한 명의 승자를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최종 승자와 보스 프레데터가 대결하는 그런 의식인가봐.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행사라고 해야 할지 오락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개민폐야 개민폐. 노예 검투사나 다름없는 꼴이잖아요. 이 프레데터 놈들의 오락을 위해 전 우주에서 이게 뭔 민폐냐고. 그런데 이 작품의 3명의 주인공 중에 마지막에 나온 2차 대전 비행기 정비병 얘가 이레귤러예요. 프레데터 놈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 존재. 애초에 전사도 아니고 정비병인 애를 전사로 착각하고 잘못 때려온 거니까 얘가 뭔가 기상천외한 활약을 하면서 프레데터 놈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그런 결말이 나옵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존 토레스인가 그렇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전투기 조정 잘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스타워즈의 안도루 비슷한 느낌 납니다. 디즈니에서 프레데터 IP로 콘텐츠 계속 만든다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토레스 프레데터 스토리 이거 나와야죠. 그만큼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토레스 역할 배우는 오스틴 버틀러 추천. 제발 토레스 드라마 만들어주세요. 디즈니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 재밌네요. 액션도 진짜 괜찮고 앞에서 프레데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지만 토레스라는 이레귤러 캐릭터를 넣어서 새로운 전개로 최종 에피소드를 풀어간 것도 너무 좋았고요. 디즈니가 스타워즈와 마블에 이어서 에이리언과 프레데터 IP를 크게 키우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라는 제목의 극장 개봉 실사영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좋네요. 디즈니가 이런 IP를 키워나가는 행보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데터 IP를 키워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프레데터가 갈수록 비호감이라는 거. 처음에 영화 시리즈 1편, 2편 나왔을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그 후로 프레데터 작품들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얘네는 너무 하남자스럽거든요. 엄청 명예로운 전사인 척 온갖 훅가시는 다 잡으면서 기본적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특히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프레데터는 압도적인 육체 스펙, 압도적인 테크놀로지 스펙, 특히 중세 냉병기 인간 전사 기준에서는요. 프레데터의 테크놀로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마법 수준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사기 스킬은 클로킹. 이 클로킹이라는 기술은 솔직히 너무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시각 정보에 가장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전사 입장에서는 너무 치사한 사기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프레데터가 프레데터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을 상대로 기습을 하잖아요. 너무 하남자야 진짜.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자고. 너네가 하남자가 아니라면 일단 너네 대표로 외교 사절 한 명 파견해. 안녕하십니까 인간 여러분. 우리는 프레데터라는 종족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전사와 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종족의 스펙과 싸우는 모습에 대한 정보가 담긴 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대결의 룰을 합의하기 위해 인간 vs 프레데터 공정 대결위원회 설립을 건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정당당한 대결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맨날 클로킹 상태로 스토킹이나 하다가 상대가 싸움 끝낸 후 지치고 긴장 풀렸을 때를 노려서 기습으로 선빵이나 때리고 이게 공정한 대결이냐고. 이 하남자 종조가 심지어 그렇게 비겁하게 싸움 걸어놓고 인간한테 자꾸 처발리잖아. 제발 좀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 라고 말해놓고 생각해보면 정정당당의 개념이란 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지구의 지배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 이런 애들이 와서 야이씨 너네 인간들아 이 하남자들아 너네 그 뭐 같은 무기 다 치우고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피지컬로는 되게 약한 편이잖아요. 두꺼운 털과 가죽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고 하지만 두뇌로 지구의 지배종이 된 게 인간. 게임에서도 지능캐 힘캐가 따로 있는데 온라인 RPG 게임에서 PK 뜰 때 마법
없으면 반칙 이런 규칙 없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피지컬로 붙자고 해도 그게 정정당당한 건 아니죠. 인간들이 사자나 호랑이 보듯이 프레데터 입장에서도 인간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가? 사자나 호랑이는 아니고 진돗개 정도, 세계 최강 진돗개 정도면 인간이 무기 들고 싸워도 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프레데터라는 IP로 콘텐츠 개발할 때 얘네가 자꾸 하남자스럽게 보이는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얘네한테 필요한 건 철학자예요, 철학자. 지금 보면 프레데터 종족이 전 우주를 돌아다니는 수준의 문명에 도달한 게 최소 1000년은 된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테크놀로지에서 1000년의 세월을 보냈으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그 따위로 하남자스럽게 살 텐가? 얘네는 진짜 철학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야 해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프레데터 작품들에서 점점 서운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어릴 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초기 프레데터 작품들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개봉하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 예고편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공포 장르스러운 느낌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냥 디즈니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정한 것 같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돼요. 뭐 우주 괴물의 공포는 에이리언 시리즈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프레데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호러 장르스러운 작품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하남자스러움도 잘 좀 해결하고 프레데터 IP를 디즈니가 잘 키워나가면 좋겠네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장편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